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어떤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 문제들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추려서 본인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기계 설비의 재원인을 물적 원인과 인적 원인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사고를 발생시키는 불안전한 상태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 각각의 사례를 일곱 가지 쓰고 설명하죠. 이 문제는 135회 최근에 2교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고요.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적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전체의 10% 정도 되고 물이란 기계 설비, 작업 환경, 환경 조건, 작업 방법, 결함 등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의 대상을 말한다. 기계 설비, 작업자, 환경 조건, 작업 방법의 결함 등에 의해 불완전한 상태. 이거는 물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물적 원인, 물 자체의 결함, 그다음에 방호 조치 결함, 물 보관 장소 및 장소 결함, 보호구 복장 등 결함, 작업 환경 결함, 생산 공정 결함. 그래서 여섯 가지 정도가 있고 개개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원인은 뭐죠? 불완전한 행동의 80%, 88% 사람이 개입되는 겁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행동을 일으키는 조건은 작업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의력은 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도 교육훈련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자의 실수나 오류를 범하게 하는 불완전한 상태인 경우는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인적 원인에는 안전장치 무효화, 그다음에 보호구 복장의 결함, 안전조치 불이행, 위험 장소의 접근.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면 인적 어린인 거예요. 불안전한 방치, 기계 장치를 불안전한 상태로 방치하고 공구 또는 용구의 방치. 그다음에 위험한 상태로 조작하는 거, 화물을 무리한 적재한다거나 위험성을 내재한 hunab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태 조작이 되고 기계장치 지정 외의 사용, 결함이 있는 곳을 사용하고 부적당한 방법으로 사용, 불안전한 속도로 운영하고 오동작, 오동작, 이나물 부하 초과 물체 지시 방법으로 물체를 잡거나 누르는 방법이고 자, 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가 최근에 좀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용 로봇의 점. 참, 어, 이 문제들이 뭐 지도사 시험이나 무슨 뭐 기술 시험에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은 뭐 협동 로봇 관련하는 것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서브노트는 협동 로봇은 없으니까 협동 로봇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개요, 산업용 로봇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한 다기능 매니플레이트 및 기억 장치를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 상하 좌우 이동, 선의 동작 또는 복합적으로 동작하는 기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매니플레이터는 뭐냐면 사람의 팔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기계의 장치로 물체를 잡고 옮기고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작업용 팔 형태의 장비를 말한다. 주로 산업용 로봇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기계의 팔을 뜻한다. 이게 매니플레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썸노트는 산업용 로봇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두 개 이상의 링크가 회전 또는 직선 운동할 수 있는 관절의 연결체가 지지대에 부착되어 있고, 다른 끝에는 물체를 잡거나 조립 용도, 도장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구가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개요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매니플레이터는 뭐 팔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험 요인 재해 유형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자체 중량이 무겁고 고속으로 움직이면 큰 힘을 내고 운동 범위가 넓고 구조가 복잡하여 많은 위험 요인이 지니고 있다. 근데 실제로 산업 로봇에서 사고 많이 납니다. 사고 많이 납니다.
불완전한 행동, 산업용 로봇을 사용할 때 불완전한 행동은 로봇이 작동 중을 모르고 작업자가 작업 영역을 진입하는 거.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른다거나 다른 조치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뭐 고장 수리하다 갑자기 로봇이 동작하는 경우도 많고 로봇의 프로그램 움직임에 미숙한 작업자가 작업 영역대로 진입하는 거. 주변 장치 연결 중 실수, 동작 버튼이나 조작 스위치 부주의한 접촉, 안전장치 의존도 소실 또는 철거 상태로 작동, 부자격자가 로봇 동작 점검, 불안전한 상태 시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 전자기파 등 신호 교란, 전원의 불안전한 공급으로 동력 장치 기능 결함이 있습니다. 또 전기 과부하, 인화성 오일 화재, 전격 재해, 축적된 에너지 방출로 인한 위험성, 예상 밖의 로봇 정지 출발, 로봇 암 정지 실패, 작업장 디자인 불량. 요거는 뭐 그냥 개요 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산업용 로봇의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시 조치. 다른 말로 하면은 방호장치 설치, 산업안전기준령의 규칙 223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법에 있는 그대로 낼 수도 있고 좀 뭐 방어장치를 쓰라고 낼 수도 있고 그러면 법에는 운전 중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한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면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 설치해야 되는데 로봇의 가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높이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높이를 그 이하로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컨베이어 시스템 설치 등으로 울타리가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 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어 장치, 감응형 방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운전 중 위험 방지 조치, 방어 장치 설치, 산업용 로봇의 재해방을 위한 사업체 조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법에 있는 뭐 이렇게 운전 중 위험 방어 방지 조치에 대해 쓰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다양하게 이렇게 물어봐서 약간 헷갈리게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법에 있는 건 로봇 작업 특별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6번이거든요. 특별 교육은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지도사 시험에 5점짜리로도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에 있는 거, 작업 시작 전 점검 실시. 작업 시작 전 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로봇 작동 범위 내 교시 등 작업 시 시작 전 작업 사전 점검 실시입니다. 외부 전선 피봉 또는 외장 선선 여부, 매니플레이트 이상 유무, 제동 장치 및 비상경비 장치 기능 상태. 이것도 지도사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으로 산업 로봇의 섹션을 따로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시 등 작업 시작 인사, 산업안전 기준규칙 220조, 산업 로봇의 교시, 교시가 뭐냐? 티칭입니다. 문제는 산업용 로봇의 교시에 따라 지침을 정해야 작업해야 되는 것. 이건 129에 3교시에 나왔었고, 예기치 못한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해야 될 것. 이건 요번에 15회 지도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교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둘 다 교시에 관한 220조의 이 교시 등 작업 시 확인 사항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플레이트의 속도, 두 명 이상의 근로자의 작업시 경우의 신호 방법, 이상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고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그 밖에 로봇이 기지 못한 오동 장독 또는 작동 또는 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이것이 뭐라고요? 교시 등 작업 시 확인 사항이고 문제는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후 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뭐냐? 이렇게 지금 지도자 시험에 2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업용 로봇의 수리 등 작업 시 조치는 뭐냐? 산업안전규정규칙 224조에 있습니다. 수리 등의 작업 조치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로봇의 기동 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 스위치를 작업 중이라는 내용의 표시판에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로봇의 운전 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경우로서 해당 로봇이 예기치 못한 오후 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0조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컨베이어나 사용 로봇이나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수리 시, 그다음에 점검 시 조치가 따로 있고 산업용 로봇은 수리 등 작업 시 조치가 이렇게 이것도 잘 정리하셔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산업용 로봇의 설계 계획 단계에서 안전 방어 처치를 고려해야 되는 사항. 이거는 법에는 없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안전 방어를 위해 고려해야 되는 사항. 로봇의 잘못된 동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게 하고 페일세이프 기능을 갖게 한다. 그렇죠? 정전, 전압 또는 유궁합 변동에 의한 이상 발생 때 로봇을 정지하는 구조로 한다. 그다음에 관련 기기의 고장 발생 때 로봇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구조로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방어 장치를 구비시킨다. 로봇 및 관련 기기의 이상 발생 시는 이를 외부에 알리는 알람 기능을 가질 것. 로봇에는 동력 차단 장치 및 비상 정지 장치 기능을 갖춘다. 사용에 필요한 부분 외에도 협착, 충돌, 말려 들어감, 절도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 부위가 없도록 한다. 특수 환경에서의 로봇은 그 환경에 적응하는 재료, 구조 및 기능을 갖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살펴봤고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업용 로봇의 Enable Device, 동작 허가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출제는 안 됐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계열 보면 디바이스를 설명 기존 산업용 로봇은 활성화 장치 이게 이제 동작화 장치, 활성화 장치가 필수적이다.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때 활성화 장치의 버튼을 살짝 눌러야 로봇을 동작시킬 수 있으며 꽉 누르면 로봇이 정지한다. 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갑자기 움직일 경우 사람이 깜짝 놀라 버튼을 꽉 누르게 된다면 인간공학적으로 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동력과 함께 힘을 제한하는 협동 로봇의 경우 로봇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해 사람과 부딪히더라도 충돌을 감지하여 정지할 것이므로 활성화 장치가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장치 어떤 건지 아시겠죠? Enable Device.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보시면 이게 지금 버튼 해제가 된 겁니다. 접점이 열려 있는 거고 로봇은 비작동한 거고 포지션 2는 활성화된 거죠. 접점 닫히면서 어,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끝까지 누르면 로봇이 다시 정지입니다. 그렇죠? 3에서 다시 1로 돌아갈 때 포지션 2를 통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스위치가 실수로 온 상태로 재돌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까지는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선 Enable Device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입력 정보 교시에 위한 산업 로봇 종류 다섯 가지를 쓰시오. 수동 조작형 로봇, 고정 작업형 로봇, 가변 작업형 로봇, 기업 재생 로봇, 치 제어 로봇. 이거는 한번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별거 14는 요거는 아닙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제 산업용 여번 안전검사 고시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펜던트 제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나올 만한 것도 있으니까
안전검사 고시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열 번째입니다. 사람 로봇의 안전장치 세부 사항. 첫 번째, 격리형 보호장치. 산업용 로봇의 모든 위험쯤에 작업자가 신체 일부가 접근 불가능하도록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아까 사업주 조치라고 했죠. 가공품, 치칠부, 용접시, 지구부 등에는 진입 방지형 우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설치했을 때 출입문 개방 시 로봇이 정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로봇 작동 범위 내 접점 시에는 기동 지시를 열쇠로 잠그고 점검 중 표지를 부착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안전 플러그와 비상전기 차이. 안전 플러그가 뭐죠? 안전 플러그 개방 시 로봇이 자동은 운전 모드인 경우 서브 모터는 오프되고 로봇이 수동 운전인 모드인 경우는 교시만 가능하다. 네,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시 자동 운전, 수동 운전 관계없이 서브 모터가 오프되므로 교시 작업 불가하다. 안전 플러그 전용 접점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동 모드 상태에서 교시 작업이 가능하나 비상정지 접점이 연결될 때는 교시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안전 플러그 전용 접점에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 안전 플러그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감응용 방어 장치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위험 구역 안에서 작업자가 접근할 때 이를 감지할 로봇이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광전자식 장치입니다. 투광기, 수광기로 구성된 단일 또는 여러 줄기의 광선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감응 시 로봇이 정지하는 장치다. 전자 가무식 방어 장치. 사람이나 물체의 접근을 탐지하는 원리로 사람이 원하지 않는 물체에 탐지된 경우 동작이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압력 가무용 안전 매트. 매트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체중에 의한 압력을 감지하여 위험한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기타 방어 장치에는 비상전지 장치, 로봇에 사용 중 비상전지 상황 발생 시 스위치룰로 로봇의 위험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다.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로봇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고도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11번째 공장 자동화 기설비에 사용되는 PLC의 기능에 관한 5가지 수고 설명하셔. 이거는 옛날에 지도 설명에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참고 사항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LC 기능, 릴레이 카운터, 타이머, 레지 릴레이 등의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처리 가능하고 데이터 처리가 용이하고 자가 진단이 가능하고 시퀀스 행정 및 상황 및 내부 논리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원거리 제어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저장 및 변경 등이 자유롭고 컴퓨터와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PLC의 기능 5가지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1번까지만 정리하고 또 특히 우리가 지난 첫 번째 강의 때 중요시했던 건 뭐죠? 우리가 이 하인리의 예방 이거 정리하라고 했었고 제 손실 비용의 산출 방법 우리가 하인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물적 원인과 이쪽 오늘 한 거. 산업은 무슨 싹 다 정리 여기까지 싹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협동 로봇은 법에 없지만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 산업로봇 안전검사에 대한 그곳이 있죠. 그것도 한번 어, 찾아서 한번 나올 만한 것들 한번 추려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